저는 오늘 내 사업의 성공을 누구나 다 꿈꾸고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데 그 사업 성공을 조금 더 레버리지, 지렛대의 원리를 활용해서 내 능력보다 뭔가 조금 더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했으면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기초 강의들 같이 듣는 거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두 분의 스토리에서 잘 나눴던 것처럼 저희가 레디 액션 해서 이 순서도로 보시면 저희가 그때 미션 했던 것들 중에 이제 명단 작성해 보는 것도 있었고 그 명단 작성을 기반으로 레디 액션을 하면서 이제 컨택하고 미팅 과정을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전개해 나가는 과정 중에 그 다음 스텝이 사후 관리라고 하고 실은 저기는 내가 제대로 된 미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나와 같이 비즈니스에 관심을 갖는 유형일지 아니면 단순 매니아로 남는 상태에서 나에게 제품력으로 인해 소개를 해줄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 소비자로 남을 사람인지 아니면 미팅을 해봤지만 그냥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인지 그게 미팅을 하고 난 다음에 실은 저희의 명단이 분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후 관리를 다른 말로는 명단 분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명단의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핵심 멤버들과 함께 종적인 확장, 밑으로 뻗어나가는 확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나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나의 매출은 비례해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매출이 비례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으면 실은 이제 뭐 소비자들까지는 저희의 문화를 모르겠지만 이 비즈니스 안에 같이 담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좋은 문화 안에서 더 멋지게 성장해 나가고자 하는 소망을 품게 되고 결국 지금은 저희 부부로부터 이 폴라리스라고 하는 그룹이 만들어져 가고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의 그룹을 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일어나가게 되는 시점이 무조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그룹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그룹이 곧 나의 시스템이 되는 거고 그 시스템이 지속적인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건데 모든 과정이 실은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그중에 오늘 이제 여기 미팅과 관련된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고 이 미팅을 레버리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거를 소개하려고 해요. 저희가 미팅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나는 현재 어느 정도가 좀 갖춰져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품을 보여주는 거죠. 제대로 된 미팅이라면 그 미팅 안에 왜 독일 PM 제품이어야 하는지,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있는 분들도 이 제대로 된 설명을 들어보고 나면 내가 그럼 제품을 여기 걸로 바꿔야겠구나 라는 말을 상대로부터 듣는다면 나는 제품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갖춰져 있는가. 두 번째는 사업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아이템으로서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연금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곧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일인데 당신은 현재 삶에 만족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 나와 함께 그것을 만들어가 보지 않겠냐. 제품은 정말 좋다 라고 하면서 어떤 사업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게 되면 처음엔 제품 때문에 관심 있었던 분들도 나 이 사람과 함께 한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관심을 보이는 분들도 저희가 현장에서 자주 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제품을 보여주는 거랑 사업을 보여주는 걸 하는데 잘 할 줄 아셔야 돼요. 잘. 그거는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몇 번 해봤을 때 결과가 나한테 뒤따라오고 있으면 당연히 내가 잘 보여주고 있으니까 결과가 뒤따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사례에서 그 두 분의 진짜 너무 멋진 협업 스토리를 저도 되게 감동 깊게 들었는데 어, 각자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연결하는 사람의 선에서는 정말 연결하는 과정을 정말 잘했고 그다음 스폰서로서 그곳에 가서 이 제품을 보여주는 거랑 사업을 보여주는 것을 잘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성과로 이어진 것이죠. 요게 가장 기본이고 이제 이것 외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 몇 가지 더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통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좋아요. 실은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저희가 훈련을 통해서 이런 소통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현장에서 경험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아마 갖춰져 나가게 될 겁니다. 상대가 필요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거, 그리고 저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은 내가 좋은 질문을 잘 던질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던진 질문에 잘 뭔가 얘기 나누고 있을 때 내가 공감하고 잘 경청하고 있어야지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가고 그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이 돼야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 중에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게 됐을 때 서로에게 유익한 미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소통 능력은 중요한데 이게 지금 들었어도 현장에 가서는 제품을 보여주는 거나 사업을 보여주는 거에 급급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몇 번 기본적인 게 습관화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상대방과 소통하면서 미팅을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비전 제시 능력도 필요해요. 근데 제가 옆에 가로 써놨어요. 비전 제시 능력은 다른 건 아니고 내가 현재 보고 있는 비전만큼 상대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비전 제시 능력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지금 여러분의 이 크기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비전의 크기를 계속 키울 수 있는 어떤 환경 속에 여러분들이 놓이게 될 때 이 사업의 성공 확률은 되게 높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오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저 비전을 키울 수가 있었냐면 시스템 안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초대 세미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현장에서 비전을 제시하는
랠리라던가 아니 원데이 세미나라던가 다양한 그런 미팅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실은 거기서 우리가 정보를 얻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내 비전을 키우는 게 더 큰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도 좀 필요해요. Q&A 능력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현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의도로 질문을 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잘 풀어줄 수 있고 실은 그 사람이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는 되게 좋은 신호거든요. 그게 부정적으로처럼 들리는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안 좋은 건 아무 질문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질문이 있다라고 하는 건 좋은 신호라고 하는 걸 캐치하고 그거를 풀어주는 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오히려 반대로 내가 기회로 삼아서 리드할 수 있는 실력도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데 보시면 저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에게는 누구나 다 갖춰지겠지만 실은 저희가 미팅을 하는 거에는 어, 이 과정이 없어도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지금부터 좀 소개해 드려보고 싶어요. 저희가 미팅을 다른 말로 쇼 더 플랜이라고 이야기해요. STP라는 표현을 쓰죠. 쇼 더 플랜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말로 바꿔보면 사업 계획을 보여준다고 우리가 사업을 보여주는 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직접 보여주기 위해선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게 어느 정도 나한테 갖춰져 있다면 실은 직접 보여줌에 있어서 가장 좋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곳이면 내가 직접 그곳으로 가서 갖춰진 상태로 내가 그분한테 뭔가를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고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저런 실력들을 갖춰가지고 내가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팀은 그만큼 단단해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는 좀 어렵죠. 그럴 경우엔 두 번째랑 세 번째를 우리가 활용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폰서를 연결해 상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세미나로 연결해 상대에게 사업 계획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폰서를 연결해 상대에게 사업 계획을 보여주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잘. 이게 어떻게 보면 스폰서한테 연결해서 상대에게 보여줄 때는 스폰서의 시간도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상대방도 어쨌든 뭔가 오는 자리인데 내가 그거를 잘 해내지 못하면 실은 서로에게 약간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 제목이 오늘 사업 성공의 레버리지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나의 사업 성공의 레버리지는 결국 스폰서를 활용하는 건데요. 이게 제가 아까 그 처음에 시작할 때 화면이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 지렛대의 원리를 표현한 거잖아요. 여기에서 여기 이거 뭐라고 하죠? 어떤 중심 역할을 하는 게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폰서는 여기 역할입니다. 스폰서 또는 세미나 역할은 요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대의 관심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근데 지금 잘 보시면 내 역할 하고 있는 위치가 이거 눌렀을 때 이게 되게 누르기 힘든 구간에 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역할은 적어도 해줄 수 있어야 되냐면 한 요 정도 역할은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폰서가 와서 어느 정도 그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그 상대방한테 적어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사전에 약간의 준비만 해 놓으면 스폰서나 또는 세미나가 나머지 역할을 이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관심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 아까 처음에 있었던 그 지렛대에서 지금 바뀐 지렛대 정도로 해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어떤 거 정도는 좀 이해하고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거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데일 미팅을 이제 효과적으로 잡는 게 어찌 보면 초보 사업자분들, 이제 사업을 막 시작한 사람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건 좀 너무 많아 보이잖아요. 막 소통 능력에다가 막 Q&A 능력에다 비전 제시 능력이라고 하면 이건 뭔가 좀 막 버거워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아직은 내가 크게 자신감이 없다면 실은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이번 장 이거. 첫 번째는 그래도 나의 확신은 있어야 되는데 확신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되게 그거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BA 행사장 갔을 때 확신은 이 말인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 감동 포인트예요. 나의 감동 포인트가 있는지를 우선 체크는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제품이면 제품 감동 포인트를 누군가한테 나누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이 사업이 너무 매력적이라고 느껴졌어. 난 이 사업에서 뭔가 감동적인 거를 내가 발견했어. 라고 하면 실은 그 감동 포인트를 상대방과 나누는 것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가장 애매한 단계가 어떤 경우냐면 오히려 내가 제품에 대한 감동은 사람들이 PM 제품이 워낙 좋다 보니까 먹어보고 제품 감동 있는 분들은 저희가 자주 접해요.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순수한 의도로 이 제품의 감동을 전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분들이 여기서 제가 나머지로 말하는 것 중에 몇 가지 요소만 기억해서 전달을 하면 실은 제품으로 컨택이 되더라도 미팅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근데 애매한 경우가 어떤 거냐면 나는 제품은 잘 모르겠어. 근데 사업으로는 내가 이걸 해보고 싶어. 라고 하는데 사업에 대한 감동이 없는 분들, 제품의 감동도 아직 없고 사업의 감동도 아직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은 이 이데일 미팅을 아무리 잡아보라고 얘기를 해도 밖에 나가서 많이 깨질 확률이 높아요.
그럼 제가 이 감동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거를 좀 안내해 드려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제품에 감동이 있는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나는 PM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제품에 대한 감동이 있진 않았었을 거예요. 근데 먹어보다 보니 어느 순간 너무 괜찮은 것 같아. 그게 첫 번째는 먹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먹었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 주변에 많아요. 이게 뭐 100%는 아니지만 감동 있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차이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높은 확률로 감동이 있는 분도 어떤 분들이냐면 메가를 먹는 분들이더라고요. 제 경험상 우리가 전달했던 분들 중에 제품에 대한 감동이 많이 있는 분들을 봤더니 제품을 한 2배나 3배 정도로 먹었던 분들이 제품 진짜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다른 분들한테도 야 너도 이거 제대로 효과 보고 싶으면 2포나 3포 정도는 먹어봐. 오히려 그들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막 그렇게 전달하는 경우를 저희가 참 많이 봤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품에 감동 있는 사람들은 뜨문뜨문 먹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제시해갖고 야 이거 파워 칵테일 되게 좋으면 먹어봐. 한 포 딱 먹어보고 막 괜찮네. 근데 난 잘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 중에 제품 감동이 있는 분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꾸준히 먹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먹어보고 난 다음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일주일 지나고 나면 2배 이상으로 먹어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저희가 제시한 대로 꾸준히 드신 분들이 효과를 봤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어쨌든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접근을 해볼 때 그러면 사업에 대한 감동 포인트는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제가 최근에 그 생각이 좀 든 거예요. 저희 부부는 제품 감동보다는 사업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초반에 이 사업을 엄청 열정적으로 달렸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오는 분들도 이 사업의 감동 포인트가 별로 이렇게 막 끌어오르지 않는 듯한 느낌을 참 많이 받는 거예요. 때로는. 왜 그럴까라고 봤을 때 좀 전에 제품과 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거를 알아볼 때 뜨문뜨문 알아보더라고요. 스폰서가 뭔가 강의를 추천해 주잖아요. 그러면 들어봐. 근데 적당히 들어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용 좋네. 좋은 메시지네요. 그러고 말아요. 근데 제가 나는 그때 누가 나한테 PM을 들어보라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감동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저희는 뭔가 찾고 있던 상태에서 PM을 우연찮게 접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루에 보상 강의를 못해도 한 두세 개는 들어봤었어요. 궁금해가지고. 하나 들어봤는데 이해는 됐는데 뭔가 풀리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람이 이거 혹시 풀어낸 거 없을까? 제가 스스로 찾아 또 들어보고 몇 개만 들어보고 그럴 때마다 내가 궁금한 게 이거였는데 예를 들면 거기서도 그럼 그렇지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게 사실이야?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보상에서. 근데 제가 알아볼 때마다 내가 본 게 사실이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맞나? 제가 근데 그게 안 풀린 게 있으니까 또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이것까지 맞으면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주는 거라면 이건 미쳤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기초 보상만 나오는 걸 막 보다 보니 이게 명확하게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막 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찾았어. 명확하게 나와 있네. 사실이네. 대박. 이러면서 저는 뛰어들기 전부터 이게 사실이면 야 이건 우리가 아는 사람 모든 사람한테 전달해도 대박이겠다. 단순 소비자도 매니저 패스는 무조건 하겠다. 우리가 도우면 이런 사람들도 어느 구간까지는 무조건 갈 수 있겠다. 야 우리 못해도 1년 안에 월 1,000번은 PT라고 하는 직급은 진짜 못해도 이건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시작도 하기 전에 저희가 막 너무 설렜었거든요. 그러니까 감동 포인트, 제가 감동 포인트는 뭐냐면 몰입할 때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품이든 사업이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 특별한 감동 포인트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제품은 그냥 2배, 3배로 드셔보시고요. 그리고 간접 체험 사례도 한번 막 들어보세요. 막 여러 가지가 좋아진 사례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의구심을 갖고 보시기도 하고 저분들이 눈물 연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저게 진짜 리얼 사실인지 그런 거 보시면서 그분들이 말하는 거 안에서 여러분들이 막 뭔가 울림이 와야 돼요. 그러면 제품이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걸로 이런 사람들도 좋아졌대. 나는 아직 좋아지지 않았어도 뭔가 간접 체험만으로도 우리는 그 감동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도 밀도 있게 막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만한 건지를 수동적으로 검토해 보는 게 아니라 적극 사람의 능력은 다 비슷해요. 근데 잠재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그게 좀 다른 거예요. 잠재력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몰입해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효과적으로 잡으려면 일단 나의 감동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상대의 관심 포인트도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는 소통 능력이 조금 어렵다 생각하는 분들은 상대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거 모르겠는데, 나의 진심, 내가 그 사람한테 왜 이걸 보여주고 싶은지, 내가 너한테 제품을 왜 추천하고 싶은지, 그런 진심은 전달해 보시면 된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상대와 맛 교환하는 식의 미팅으로 잡는 거는 이거는 서로 시간 낭비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네트워크를 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네 거 한번 들어볼게. 그럼 너도 내 거 봐서 한번 들어봐. 라고 하는데 이걸 스폰서한테는 알리지 않고 미팅 연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막상 가서 만나보니 이 사람이 관심이 없어. 좀만 더 얘기 나눠보니까 다른 네트워크를 하고 있대. 근데 왜 왔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막 관심 있는 것처럼 얘기는 하는데 뭔가 미팅은 겉돌아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실은 중간에 연결했던 사람이 그 사람 강의 자기도 한번 들으러 가보기로 했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서로 시간 낭비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보험하는 분이나 또 영업하는 분이 있으면 너 이거 한번 들어봐. 그럼 내가 네 거 하나 들어줄게. 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런 거 서로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들을 생각으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듣게끔 준비를 시키는 게 중요한데 듣게끔 준비를 시키는 건 제가 저 빨간색으로 써놓은 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진짜 나의 감동 포인트, 내가 그 사람한테 이걸 보여주고 싶은 진심은 어떤 건지. 그리고 또 하나가 너무 구걸하듯이 미팅 잡는 거. 한 번만 들어줘. 막 이런 식으로. 어. 이거는 이미 상대방한테 끌려가는 상태에서 미팅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효과를 거두긴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폰서 티업하는 건데 이때 티업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아까 진짜 이 모든 사례가 저희가 서로 미팅 이 프레젠테이션을 공유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너무 완벽하게 연결이 됐어요. 연결하는 사람, 현장 가서 미팅하는 사람, 그다음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안내드리고 싶은 게 되게 잘 연결이 됐는데 스폰서 티업도 어떤 그분의 직급보다는 그분이 이쪽에 되게 전문가다. 그래서 나도 들어봤을 때 되게 신뢰감 있었다. 그리고 너가 정확한 정보를 원하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그게 될 거다. 그리고 제가 뒤에다가 사람의 매력, 스폰서로서 내가 느끼고 있는 그 사람의 매력인데 그것도 그 상대방과 좀 비슷한 성향으로 매력을 어필해 주시면 좋아요. 막 약간 좀 소심하거나 만나는 걸 조금 버거워하는 사람인데 야, 이분이 여기에서 월 한 몇 천은 벌고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너도 만나면 너무 좋아할 거야 이러면 그 사람은 더 불편해해요. 뭔지 아시겠죠? 그 포인트를 잘 읽으셔야 돼요. 아, 이분이 직급은 꽤 되고 내가 말한 것처럼 전문가긴 하지만 근데 실은 사람들 만날 때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걸 알아보는 그런 게 참 너무 좋더라. 나도 만나봤을 때 실력도 실력인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인성적인 부분에 실은 나도 되게 매력적으로 느낀 부분이 있었어. 너도 한번 만나보면 되게 매력적일 거야.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추천하는 거면 너도 뭐가 있지 않겠어? 너한테 이렇게 추천하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어? 라고 진심과 더불어서 스폰서의 매력적인 부분을 어필을 하면 실은 내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놓으면 상대방들은 나를 믿고 만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정도를 우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 저기에서도 빨간색만 기억하세요. 제가 몇 가지 써놨지만 감동, 진심, 티업. 근데 여기서 하나의 예시만 조금 드려드리면 만약에 나는 감동 포인트가 제품이에요. 근데 상대는 제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뭔가 추가 소득을 원하는 사람이야. 그럴 경우에는 감동과 관심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나누시면 돼요. 나는 제품에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감동을 나누세요. 내가 어찌어찌 해서 제품을 먹게 됐는데 이 제품 먹으면서 나랑 우리 가족들이 이러한 어떤 효과를 보게 됐는데 제품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 독일 거고 이거 진짜 대박이야. 근데 그 사람은 건강에도 별로 이슈가 없고 제품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얘기 좀 나눠보니까. 그럴 경우에 근데 내가 너한테 이걸 먹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는 지난번에 나한테 얘기하면서 이런 어떤 뭐 추가 소득이나 아니 뭔가를 좀 찾고 있었잖아. 근데 이게 제품이 너무 괜찮다 보니 이걸로 인해서 혹시 네가 원하는 그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나의 감동 포인트와 그 상대방이 원하는 거랑 잘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스폰서 티업을 근데 내가 실은 나는 제품의 감동이 너한테 막 내가 이렇게 열변을 토했지만 실은 이거를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건 나보다는 좀 더 이 분야의 전문가인 사람이 와서 너한테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난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아까처럼 그 원활하게 미팅을 해보면 그 상대방도 어느 정도 호기심이 생긴 상태로 들어볼게 라고 하고 그 다음은 실은 이제 스폰서가 나머지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됐다면 2대1 미팅을 하기 전 미팅을 하는 과정 미팅이 끝나고 난 다음 이렇게 세 가지에 나눠서 또 이제 약간 중요 포인트들 몇 가지를 좀 안내해 드릴게요. 우선은 2대1 미팅이 이제 그렇게 들어보겠다라고 하고 잡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스폰서에게 이제 같이 협업을 하기 전에 이제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팅 대상자에 대한 어느 정도 이 기본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스폰서가 참고할 수 있겠죠. 근데 이때 있다면 좋지만 없더라도 그냥 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나눠주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관심을 좀 갖고 있는지 그리고 독일 PM 뭐 제품 먹어본 적이 있는지 들어본 적은 있는지 뭐 혹시나 어떤 추가로 스폰서가 알았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런 거는 사전에 미리 알려주면 좋겠죠. 네트워크 경험이 있는지 뭐 이런 것 등등.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그런 거 있어요. 미팅 대상자에 대해 얘기할 때 이런 건 하나도 없이 그분이 진짜 뭐 예를 들면은 뭐 엄청난 부자예요. 뭐 대기업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해갖고 제가 이렇게 좀 만나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실은 저를 되게 신뢰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를 믿고 한번 들어봐 주시기로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짜 이건 별로예요. 스폰서는 이미 그때 뭐 이미 주눅 들어요. 미팅하기 전부터 이미 주눅이 들어요. 상대방을 만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상대방한테는 스폰서 티업을 잘 해주셔야 돼요. 반대로 스폰서한테는 그분의 어떤 배경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거를 굳이 막 미리 사전에 너무 그 나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나 부정적인 게 있다면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그런 걸 좀 갖게 되셨는지, 그분이 실제로 미팅하게 될 때 관심을 갖는 건 어느 정도인지, 독일 PM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게 중요하지. 그 사람이 뭐 부잣집 맏며느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연봉이 어느 정도라든지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미팅 하루 전 약속을 다시 재확인해가지고
그게 확실히 다시 한번 정해졌다면 내일 미팅 예정대로 그대로 변경되지 않고 잡혀 있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예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문 가방도 내가 직접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근데 이걸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 잘 모를 수가 있으니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을 같이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같이 한번 들어보게 하다 보면 그분들이 아, 이대 미팅은 이런 건 좀 포인트로 두고 준비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대문 준비물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아마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 항목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챙겨서 대문 가방을 항상 상시 이렇게 구비해 놓고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혹시나 현장에서 만났을 때 그 상대방이 샘플을 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혹시 내가 이제 그분에게 어느 정도 주고자 한다면 그것도 내가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키포인트는 연결하고 난 다음에 막 대문 가방부터 아니면 샘플부터 막 스폰서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결국 나의 비즈니스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미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주의할 점은요. 되도록 일단은 먼저 도착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도착해서 편하게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계시면 좋겠죠. 스폰서가 먼저 도착하고 내가 늦게 오는 것도 너무 실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미팅하게 될 대상자는 되도록 출입문이나 사람이 많이 있는 곳 말고 벽 쪽을 바라보고 앉을 수 있도록 미리 그렇게 좌석을 마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좋아요. 나중에 갑자기 스폰서 오고 난 다음에 막 자리 바꾸면 또 뭔가 번거롭잖아요. 내가 사전에 미리 딱 봐서 왠지는 아시겠죠? 사람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면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벽 쪽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앉을 수 있게끔 미리 해놓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미팅 진행 시 나는 이제 집중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중간에 전화 통화하러 가거나 아니면 나 혼자 이렇게 개인톡 하면서 딴짓하고 있거나 그러다 보면 그곳에서 듣는 사람도 별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중간에 연결해준 분이 굉장히 집중해서 뭔가를 메모도 하면서 잘 경청해서 듣고 있다 보면 실은 그 자리가 훨씬 더 몰입도가 올라갈 수 있고 옆에 써놓은 것처럼 이미 그때부터가 현장 복제 트레이닝이 시작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사업을 잘하고 싶은 분들이라고 하면 스폰서가 하는 거를 현장에서 한 5회 정도 이런 현장 미팅을 제대로 하면서 한 5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조금은 맡아서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서로 좀 나눠서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5회나 6회쯤 됐을 때는 데모는 이번에 사장님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혹시나 좀 부족한 부분 있으면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그 다음에 보상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나중에는 바꿔가지고 이번에 데모는 제가 먼저 보여드릴 테니 그 다음에 제가 보상 그동안 하는 거 여러 번 보셨죠? 이번에는 보상 한번 사장님 한번 풀어보세요. 혹시나 부족한 거 있으면 제가 옆에서 마무리할 거니까 부담 안 가셔도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고 피드백.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고 하다 보면 현장에서 이제 미팅이 원활하게 복제 시스템으로 이제 전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건 또 중요한 부분인데 미팅 시 끼어들지 않는다. 특히나 스폰서가 나보다 그동안 잘 알고 있던 손 아랫사람이거나 아니면 너무 편한 뭐 거의 자식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거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경우일수록 내가 더 격을 차려야 그 상대방들이 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스폰서의 요청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꼭 뭐 말해달라는 거 그거 아니고 서로 이렇게 쳐다보는 과정 중에 무언의 눈빛으로 사장님 그때 그 사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나눠달라는 눈빛 같은 게 있다면 그때 자연스럽게 내가 먹어보고 난 다음에 어떤 나의 체험담 혹은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서 어떤 느끼고 있는 매력 포인트들 이런 거를 중간중간 나누다 보면 그 미팅의 열기가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카페나 혹은 이제 저희가 뭐 가게에서 보통 식사하는 자리에서 미팅을 안 하기는 하지만 혹시나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결제는 미팅을 요청한 분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스폰서를 존경하는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자연스럽게 비춰지기도 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다 여러분들도 스폰서가 돼서 누군가를 후원하는 위치에 가서 이 활동들을 할 거기 때문에 적어도 더치페이를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는 결제를 함으로써 어떤 스폰서 존경에 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폰서가 이제 클로징하는 단계가 될 거예요. 미팅 다 하고 난 다음에 클로징하게 될 때,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예를 들면 하려고 할 때, 야 너무 막 우리 부담은 갖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해. 이렇게 갑자기 막 스폰서 막 뭔가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부담 느낄까 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간혹 있어요. 아니면 막 한참 하려고 하는데 내가 샘플 며칠 거는 준비해 왔으니까 샘플 먹어보고 난 다음에 결정해도 않아. 이런 거. 그거는 어찌 보면 상대방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자 하는 나의 어떤 배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거를 저는 제가 옆에다가 소극적 배려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결국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는 이 제품을 통해 그분의 건강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사업의 기회를 제대로 봐서 이 사업으로 인생을 바꿔보고자 하거나 우리는 그 두 가지 때문에 이 미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기회를 놓쳐서 그분들이 제품을 소량 그냥 뭐 이 샘플이나 아니면은 좀 고민해보고 나면 사람들은 대부분 긍정보다는 내가 그동안 좀 신중하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변화를 추구하지 않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제품도 안 먹어보거나 혹은 사업을 알아보려고 했던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사람들이 결국은 인생을 바꿀 수도 없고 건강이 좋아질 수 있는 기회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대를 어설프게 생각하는 그런 소극적 배려는 제가 옆에다 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선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제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미팅이 이제 어쨌든 끝났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또 몇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사업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그냥 단순 소비자 정도 될 것 같아. 그럴 경우에는 바로 소비자 방에 초대를 하시고 그러는 다음에 그분이 이제 제품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그런 전반적인 후속 관리는 내가 하는 거예요. 스폰서한테 그 부분까지 다 맡기는 게 아니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단순 소비자들은 내가 소비자 방에 담고 내가 관리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적어도 소비자들은. 그리고 아까 스폰서가 클로징을 하지 않고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이 별로 흥미를 못 느낀 것 같다면 저는 그때는 혹은 저한테 마음의 문을 크게 열고 있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면 정보까지만 딱 정하고 전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일단 그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보니 어땠는지 나중에 오히려 지인하고 이제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눠보는 경우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클로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때는 제가 반대로 소극적 배려가 아니라 적극적인 배려라는 표현을 써놨어요. 아까 말한 그 상대방들의 인생을 바꾸고자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정보를 준 거라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거기서 소극적 배려를 하는 게 아니라 너 진짜 우리 같이 성공하자. 그리고 이게 단순히 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까 필요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실력들 있죠. 내가 그거를 빨리 갖춰서 이 사람한테 말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 진심으로 도와줄 거야. 너 나랑 같이 진짜 우리 성공해서 인생 바꿔보자. 라는 그런 내 진심을 담아 적극적 배려로 우리 같이 인생 바꿔보자. 남 믿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권유를 하는 게 10배, 100배 좋습니다. 어설픈 소극적 배려보다. 저희는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니 우리 믿고 합시다. 이거 어차피 매니저 패스해도 리스크 하나도 없고요. 손해보는 거 없고 매니저 유지 조건 나중에 그 언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손해보는 거 1도 없어요. 그리고 한 명이라도 소개할 사람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 같이 미팅하고 당신의 도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후원할 테니까요. 저희 믿고 같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적극적인 배려를 했어요. 그렇게 하게 될 때 상대방들은 실은 내가 할 수 있을까 보다는 이 사람과 함께하면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확신이 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되고 난 다음에는 스폰서한테 반드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 나눌 부분이 있다면 혹은 그 이후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개되기로 했습니다. 그냥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런 어떤 예의를 나타내는 거는 서로에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단톡방 같은 데 올릴 때도요, 이런 어떤 협업 사례가 있었다면 거기서 이번 어떤 협업하는 과정 중에 내가 느낀 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있을 때 그런 것도 같이 남겨주시고, 시간 내준 스폰서에게 감사를 표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남겨줌으로써, 어,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그냥 서로에게 아주 너무나 기본적인 예의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효과적으로 미팅을 잡기 위해서 이 강의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몇 번 봐보시면서 효과적으로 미팅 잡는 거, 그 다음에 2대1 미팅 하기 전, 미팅을 하는 과정, 미팅을 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 때는 혹시 내가 해야 되는 바가 있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더 잘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잘 기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페이지인데 저희는 함께라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나는 초보라고 느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잘 준비된 스폰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협업해서 비즈니스 한번 전개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내가 파트너라면 근데 우리 모두가 다 파트너거든요. 결국 우리는 팀의 방향성, 지금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방향성, 그 가치관을 지향하고 나의 비즈니스 스폰서를 신뢰하고 나이를 떠나 내 스폰서를 존중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또 누군가를 이끌 비즈니스 스폰서가 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스폰서로서는 진심으로 파트너를 후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진짜 기초 실력을 내가 최대한 빨리 갖춰야겠다. 그리고 더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비즈니스를 전개해 나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 저희가 진짜 몇 번 그동안 봤을 때 최고의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독일 PM 자체가. 정말 최고의 독일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이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 팀이 아주 그런 정석대로 잘 다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 파트너로서 혹은 스폰서로서 해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갖춰 나간다면 저희 팀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실은 오늘 그두 분의 사례 들으면서 저도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아, 우리 팀의 미래가 진짜 밝구나. 그래서 좋은 메시지 나눠주신 오늘 그 강의 잘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방에 저희가 다 같이 협업해서 함께 일어나가는 저희 폴라리스 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